안녕하세요. 개발과 클라우드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최용호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들은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일을 생성합니다. 로그 보관을 위해서도 파일을 저장할 필요가 있겠죠.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화돼서 파드 형태로 실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컨테이너들은 종료 시에 데이터들이 모두 제거되는 휘발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처럼 중요하게 보관돼야 되는 파일은 영구적으로 보관이 필요하겠죠. 이때 쿠버네티스의 퍼시스턴트 볼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운영하다 보면은 하나의 클러스터를 가지고 여러 팀이 협업해서 관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팀원이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실수로 다른 팀의 리소스를 제거한다거나 클러스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쿠버네티스 상에서 운영 중인 어플리케이션이 AWS S3나 다이나모DB 같은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권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쿠버네티스 운영에 있어서 이 권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퍼시스턴트 볼륨과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퍼시스턴트 볼륨, PV 프로비저닝이 있고 다이나믹 프로비저닝이 있습니다. 이 둘 간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를 그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온프레미스에서도 운영하실 수 있죠. 근데 온프레미스는 대부분 그 스토리지를 미리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미리 구매해 놓은 스토리지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PV를 미리 만들어진 이 스토리지랑 연결해 갖고 생성을 해 놔요. 그래서 이 생성된 PV를 필요할 때 파드에 할당해서 그 마운트 해갖고 사용하는 방식이죠. 근데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우리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스토리지를 다 미리 만들어 놓는 거는 비용 낭비죠. 그 사용할 때 과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리지 클래스로 미리 나는 어떤 유형의 스토리지를 쓸 거다라는 거를 그냥 정의만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의해 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 PVC, 그러니까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으로 나 어느 정도 용량의 스토리지를 쓸 거야 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 스토리지를 생성해서 그 파드에다가 바인딩을 해줍니다. 네, AWS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는 스토리지가 현재 이제 EBS CSI 드라이버, 그 다음에 EFS, 그 다음에 FSX 러스터라는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FSX를 쓰시게 되고 스토리지를 공유해서 써야 될 때는 EFS, 그리고 좀 그 특정 파드에 마운트를 한다거나 좀 저렴하게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EBS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를 보면은 먼저 관리자가 스토리지 클래스를 정의를 해요. EBS를 쓴다고 했을 때 GP2나 GP3 인스턴스를 쓰실 수도 있고 IO 타입 이런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우리 워크로드에 맞는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전에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정 볼륨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미리 생성되어 있는 PV가 있다고 하면은 그대로 가져다 쓰고 없으면 그때 이제 생성을 해서 파드에다가 마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를 공유해야 될 때가 있죠. EBS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 가용 영역이 다르면 마운트가 안 된다거나 하는 좀 제약 조건이 있죠. 근데 여러 노드에서 여러 가용량에 걸쳐서 같은 스토리지를 공유해서 써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아마존 EFS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EKS의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 공유 모델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워커노드를 사용하실 때도 AWS가 책임지는 영역은 이제 OS나 큐블렛, 그 다음에 어떤 AMI에 대한 설정들, 이런 최적화된 인스턴스, 그 AMI를 제공하는 게 이제 AWS의 책임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영역도 AWS가 책임지죠. 근데 이제 VPC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워커노드에 대한 스케일링이라든지 고객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이 직접 책임지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파게이트를 보면은 여기에서 AMI 레벨, 그러니까 OS 레벨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워커노드의 스케일링까지도 AWS가 책임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 외의 영역은 이제 고객분들이 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이제 좀 쿠버네티스의 권한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도 알백이라는 걸로 그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기반으로 권한 관리를 하게 되는데 AWS도 IAM이라는 서비스로 이런 RBAC을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둘과는 완전히 다른 권한 체계입니다. 그래서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 이 쿠버네티스의 권한과 AWS 권한은 다르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 역할 같은 경우에는 롤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롤 바인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롤은 이 쿠버네티스가 갖고 있는 뭐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어떤 뭐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권한이나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뭐 리스트를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역할을 정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롤 바인딩은 어떤 서비스 어카운트에다가 이 미리 만들어 놓은 롤을 연결을 시킬 거느냐. 이게 이제 이 서비스 어카운트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그 서비스 어카운트에 어떤 역할을 어떻게 바인딩 할 건지를 정의를 하는 게 이제 롤 바인딩입니다. 그래서 이 롤 같은 경우에는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지정하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러스터 롤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전반에 걸친 그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심플하죠. 근데 이제 EKS로 넘어오면은 이 권한 체계가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큐브 컨트롤 명령을 해서 만약에 큐브 컨트롤 get pod 명령을 내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요 파드에 대한 그 리스트 정보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요청해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원래 쿠버네티스는 인증이 없거든요. 근데 그 AWS에서는 이런 인증을 해줄 수 있는 IAM이라는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두 개가 결합돼서 인증과 권한을 두 개 다 체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제 쿠버네티스 상에 컨피그 맵으로 AWS 어스라는 컨피그 맵을 만듭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냐면 IAM에 대한 뭐 롤이나 유저에 대한 ARN을 가지고 그러니까 고유 아이디죠. 고유 아이디를 가지고 쿠버네티스의 권한 뭐 권한 그룹이랑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롤을 가진 사용자나 아니면 이 IAM 유저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쿠버네티스의 권한 그룹과 매핑을 시켜서 권한을 체크해라 라는 그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인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큐브 컨트롤이 설치된 곳에 AWS의 어센티케이터라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센티케이터는 요 서버에 위치해 있는 AWS 크레덴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AWS의 STS 서버로 권한 인증 요청을 합니다. 인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이 통과를 하면은 그때 요청한 IAM 유저나 롤 정보를 기반으로 쿠버네티스의 컨피그 맵을 비교를 해서 이 사용자 그룹을 찾아낸 다음에 그룹에 대한 권한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 큐브 컨트롤 get pod 명령의 결과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인증은 AWS에서 권한 체크는 쿠버네티스에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파드에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뭐 엘라스틱캐시나 뭐 RDS나 이런 데 접근해야 되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경우에는 뭐 이게 다이나모DB가 될 수도 있고 S3가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이 이 워커노드 안에 실행되는 파드는 같은 워커노드에 서로 다른 서비스가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서비스에서는 RDS에만 접근하면 되고 이 파드 B에서는 엘라스틱캐시에만 접근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워커노드에다가 권한을 부여하려면 어떤 파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 서비스의 권한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워커노드에 대한 권한이 막강해지는 거죠. 지금은 두 개지만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파드마다, 그러니까 특정 파드 A만 이 RDS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파드 B는 엘라스틱캐시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 이 권한을 최소화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안상 더 안전합니다. 이 워커노드는 그 권한을 좀 최소화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IRSA라고 부르는 IAM Role for Service Account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이건 오픈 아이디 커넥터라고 하는 그 표준화된 방식인데 이 IDP라고 하는
특정 이제 인증을 담당하는 그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인증 체계를 등록하실 수 있어요. 디폴트는 저희는 이제 IAM을 쓰겠죠. 그래서 IAM에 대한 롤을 생성하고 권한을 할당한 다음에 쿠버네티스의 서비스 어카운트에다가 이 롤에 대한 ARN을 어노테이션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파드를 생성할 때 그 어드미션 컨트롤러를 통해서 중간에 웹훅을 통해서 그 가로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서비스 어카운트가 어노테이션을 달고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IAM 권한을 그 자격 증명을 받아서 파드에다가 인젝트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그 파드는 이 임시 보안 자격 증명을 가지고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파드 안에서 어떤 특정 우리 AWS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면은 권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기에도 좀 복잡하죠. 이렇게도 뭐 잘 활용하시면은 뭐 익숙해지시면은 쉬울 수 있지만 좀 너무 복잡하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파드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파드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그 쿠버네티스의 애드온으로 이렇게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는데 방금처럼 복잡하게 이렇게 설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콘솔에서 IAM 롤 선택하고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어카운트에 할당할 거야 라는 걸 설정만 해주면 이 서비스 어카운트를 기반으로 파드를 생성할 때 권한을 그대로 부여받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해졌죠. 생성하는 방법도 방금 콘솔에서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CLI로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장점이 이 태그 기반으로 권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권한을 나는 이제 시크릿 매니저에 이 get 시크릿 밸류를 하는 요청을 할 건데 여기에 이 태그를 달고 있는 그 달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허용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옐로우 클러스터라고 하는 컨테이너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IAM 롤은 이 시크릿 매니저 중에서도 EKS 클러스터 네임을 옐로우로 태그 설정을 해놓은 그 시크릿 밸류만 참조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블루에 대한 시크릿으로는 참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블루 쪽 클러스터 네임은 여기 이제 EKS 클러스터 네임 블루로 태그를 지정한 시크릿 매니저의 시크릿에만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태그 기반의 권한 관리도 가능해져요. 굉장히 유연하게 하실 수 있겠죠. 지금까지 퍼시스턴트 볼륨과 권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이 볼륨과 권한에 대한 작업을 후순위로 좀 밀어놓을 수도 있겠지만 프로덕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